장모님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저희한테 너무 기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아, 나쁜 뜻이 아니라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거든요. 맞아요, 엄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서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억척같이 살아온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속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김순애, 올해 70입니다. 평생 분식집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웠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지독하게 살았어요. 순애 씨, 애들 크면 효도 받겠네. 시장 사람들이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양념 끓이고 튀김 만들고 아이들 학용품비 마련하려고 밤새 김밥 만들어 팔기도 했고요. 큰딸 현주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둘째 동수 장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죠. 막내 미영이는 지방으로 취업해서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현주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구나 싶었어요. 분식집 문 닫고 나니 허전하긴 했지만 이제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고 분식집 할 때는 그렇게 바쁜데도 아이들 밥은 꼬박꼬박 차려줬는데 말이죠. 어느 날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게 정상인가? 30년을 희생했는데 이게 전부인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서운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설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죠. 예전처럼 아이들이 모두 와서 떠들썩하게 설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번 설에는 시댁 먼저 가야 해서요. 그래도 저녁 때라도. 아,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있어달라고 하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왜 시어머니 몸만 안 좋다고 하는 거죠? 동수한테도 전화했어요. 동수야, 설날에 와서 떡국 먹고 가려무나? 엄마, 죄송해요. 처갓집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들이 거기서 놀고 싶어 해요. 다음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분식집 할 때는 설날에도 손님 오면 장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떡국은 꼭 끓여줬는데 내가 바빠도 가족 식사만은 챙겼는데 말이에요. 결국 그 설날은 혼자 보냈습니다. 혼자서 떡국 끓여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막내 미영이한테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 잘 쇠세요.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미영아.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명절마다 밤새 준비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뭔가 씁쓸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몇 달 후 현주한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주말에 여행 가는데 집에 반찬 좀 해서 놓고 가실 수 있어요? 돌아와서 바로 먹게요. 오랜만에 딸이 부탁하니까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무거운 반찬통들을 들고 현주 집에 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더니 현주가 나왔어요. 어머, 엄마.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 아, 괜찮아요. 제가 받을게요. 현주가 반찬통들을 받아들더니 문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자. 엄마, 저희 집이 지금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정리되면 오세요. 어수선하다고? 뭐가? 아이들 장난감도 널브러져 있고 청소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모셔요? 예전에 현주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어땠죠?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빨래가 널려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냉장고 문까지 열어봤는데 엄마 집은 편해서 좋아요. 그렇게 말하던 현주가 이제는 친엄마한테 집이 어수선하다며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억지로 웃으며 돌아서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친딸한테서 손님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며칠 후에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위 정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아,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진지한 톤이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다음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저희한테 너무 기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아, 나쁜 뜻이 아니라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거든요. 현주는 남편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언제 기댔다는 거죠? 명절에 같이 밥 먹자는 게 기대는 건가요? 반찬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뭐고요? 옆에 앉은 시누이가 속삭였어요. 아이고, 순애야, 네가 애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버릇이 그런 거야. 애들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친척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참기 어려웠어요. 창피하고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한 게 기대라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는 정말 기대 안 해보죠. 그때부터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똑같이 해보자. 내가 받은 만큼만 해주자. 다음 주부터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현주가 시험 대상이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래, 맡겨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현주야. 나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봐준다. 네. 갑자기요? 응, 갑자기 약속 잡았어. 다음에 하자. 현주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급한 일인데. 글쎄, 어떻게 하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런 기분이구나. 며칠 후에는 동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김치 좀 해주세요. 저희 집 김치 떨어져 가는데 아, 나 요즘 김치 안 담가. 다 팔아서 없어. 사서 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사줘? 내가 사 먹어. 엄마가 왜 이래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르지. 나도 예전처럼 살기 싫어. 동수도 어리둥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며칠 지나니까 아이들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조심스럽게 하고 부탁할 때도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통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돌이킬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자기 현주 집에 찾아갔어요. 예전에 현주가 우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던 것처럼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정우가 나왔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 들어가도 되지?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엄마, 갑자기 오시면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왜? 연락 안 하면 안 돼. 너는 우리 집 올 때 연락했냐? 그건
아이고 드라마 시작하네. 저녁 때까지 있다가 밥도 먹고 가야겠다. 현주와 정우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불편하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죠. 엄마, 저희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 취소하면 되지. 가족이 우선이잖아. 예전에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라고 했을 때 현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약속을 잡았는데.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지 뭐. 재밌겠네. 정우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현주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어색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을 이제 현주가 느끼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그동안 당한 거구나. 기분이 묘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주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세요? 갑자기 찾아오시고 부탁하면 안 들어주시고. 이상하게? 나는 평소랑 똑같은데. 아니에요. 분명히 변했어요. 엄마답지 않게 유치하게 구세요. 그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유치하다고? 그럼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한 게 유치하지는 않았냐?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면서 문 앞에 반찬만 두라고 한 것, 명절에 시댁만 가고, 친정은 안 오는 것 기대지 말라고 한 것. 이런 게 유치하지 않다는 거냐? 현주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다른데? 니들이 나한테 한 대로 내가 똑같이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거든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이랑 똑같이 해요? 그럼 자식이 돼서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해? 30년 희생한 부모한테. 현주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숨이 가빠서 잠시 말을 멈췄죠. 그게 바로 내가 느꼈던 기분이야. 서운하고 외롭고 억울한 그 기분 말이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제야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직 화는 다 풀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현주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뭐가? 엄마한테 상처 드린 것들. 다 기억났어요. 현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받은 서운함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며칠 생각해보니 알겠어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었죠. 미안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앞으로는 내가 너희한테 한 만큼만 받을 거다. 기대는 안 한다. 엄마, 그동안 내가 바보였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주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동수도 김치를 직접 사와서 나눠 먹자고 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더는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을 대해도 된다는 걸요. 지금도 가끔 외롭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돌려주기. 때로는 이것도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